안녕하세요. 오늘 8강 공정능력 지수, 공정능력 분석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통계적 공정관리의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공정능력 분석은 다들 뭐 CPK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이제 공정능력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정능력이란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을 때 그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변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표준 편차의 6배의 공간으로 정의되고 공정능력은 CP라고 적고요. 6 곱하기 시그마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CP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대부분 CP를 보는 게 아니라 CPK를 보죠. 그래서 공정능력이라고 하면 CPK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셔도 무관할 것 같네요. 자, 말 그대로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품질 기준으로. 그래서 그 공정 능력을 판단하는 거를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수로 나타내는 게 공정 능력 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이제 그 강의에서 그 관리 상태가 뭔지를 말씀드렸었죠. 3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관리 한계라고 정하고 그 안에 있는 상태를 관리 상태라고 얘기한다. 즉 이상 원인이 제거된 상태, 우연 원인들만 존재하는 상태를 관리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유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상 원인이 나타나는 공정에서 불량률을 예측해봤자 그 공정 능력을 예측해봤자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상태에 있는 그 공정에 대해서만 공정 능력 지수를 산출해가지고 그걸로 불량률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그림을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요. 어떤 공정을 이제 이게 뭐라고 하죠? 양궁? 반? 그거로 가정했을 때 이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SL이라고 돼 있고 SU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스펙 라인이에요. 스펙 라인. 관리 한계가 아니라 규격 한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L은 로어의 뜻이라서 하한치, 그리고 U는 어퍼의 뜻이라서 상한치를 뜻해서 이렇게 양쪽 규격이 있는 경우를 그림을 나타낸 건데 우리가 보통 흔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내잖아요. 이제 분포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진 데이터는 양궁판에 보면 이 중심점에 가까이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림일 거고, 자, 어떤 경우에는 평균은 중간에 잘 맞아요. 근데 좀 빗나가는 게 많죠. 분포가 넓은 거예요. 규격 한계가 있을 때는 좀 납작하고 이 규격 밖으로 벗어나는 그 제품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높이나 이 샤프한 거는 첫 번째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게 스펙이면 스펙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을 살짝 옮기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뭔가의 문제점, 바람이 이쪽으로 심하게 분다거나 해가지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공정 능력 지수를 이용해서 이런 모든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지수 하나만 봐도 얘가 평균으로 치우친 상태구나. 분포는 그럼 분포는 어떤 정도구나.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정 능력 지수고요. 위아등등 이게 공정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오겠죠. 나머지보다는. 그러니까 공정 능력 지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균에도 가까워야 되고 플러스 분포도 굉장히 샤프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조건이 만족해야 좋은 공정 능력 지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정 능력 지수 뭐 조사, 단기, 장기, 공정 능력 이런 거를 한꺼번에 나타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분내 변동.
단기 공정 능력 지수는 국내 변동만 고려하는 지수로 CPK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소 30개에서 50개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조사한다.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 그렇습니까? 우리 데이터가 뭐 한 루트에 3만 개가 나옵니다. 뭐 3천 개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이제 루트 기준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나 이런 전자 쪽, 그러니까 자동으로 막 데이터 캡처링 된다기보다는 로트 감사하는 시험 분석 쪽에 가까운 그런 분야에 이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장기 공정 능력 조사는 군내 변동 플러스 군간 변동까지 다 고려하고 PPK라는 지수로 나타내고요. 최소 250개에서 300개, 군이 20개에서 30개인 거에 10개의 간 변동을 포함하고 있는 큰 범위의 이 군 롱텀을 보는 게 장기 공정 능력 지수의 조사예요. 저는 이걸 이제 크게 구분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은 단순히 뭐 저희가 어떤 신재를 써요. 신재를 해서 두 개의 예전이랑 지금 신재 쓴 거랑 해가지고 아주 쇼텀하게 단순히 다른 팩터를 제외하고 공정 능력 지수가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이 단기 공정 능력 지수를 조사해요. 근데 사실 단기는 공정 능력 지수를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 단순한 뭐 신재를 샀다 해가지고 만약에 보고 싶으면 공정 능력 지수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컨트롤 차트 관리도 있죠. 관리도를 같이 그렸고 이 평균이 차이가 뭐 어떻게 쉬프트 했는지 사실 뭐 신재를 썼을 때 목적이 쉬프트 만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는 게 컨트롤 차트로도 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공정 능력 지수를 요구하는 고객사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시각적으로 어떤 특정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눈으로 나타낼 때는 저는 컨트롤 플랜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전후를 비교할 때. 공정 능력 지수보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장기 능력도 공정 능력 지수는 상당히 이제 말 그대로 장기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컨트롤 플랜은 너무 막 데이터 길어지면은 너무 다양한 중간 변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전후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의 끊기가 되게 애매해야죠. 하지만 장기 공정 능력 지수는 정말 딱 지수 자체를 비교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기 공정 능력 지수를 선호해서 쓰는 편이긴 해요. 단기는 컨트롤 차트로. 저만의 이제 그냥 이제 이용해본 노하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다양한 통계를 계속 이제 접하고 다양한 툴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접하면서 느끼는 게 그 보고서를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한 가지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으면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거를 제가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려면 다양한 거를 접하고 다양한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또 나도 적용해 보고 하면서 사실은 노하우가 느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정능력치를 그래서 어떻게 산출하느냐? 저도 이런 수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수식을 굳이 써야 되나 하는데 수식 없이는 산출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공정능력치는 나만의 노하우를 제가 전수해 드릴게요. 저는 그래프를 그려요. 자,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는 그냥 분포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화학회사에서 시트 생산하는데 품질 특성 값 중에 두께의 규격이 이거래요. 1.75 그리고 1.85래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0.1씩 끊을 수가 있겠죠. 나중에 천천히 끊을게요. 이 부품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취한 평균이 1.80이에요. 어머 세상에 센터에 딱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엄청 센터에 잘 맞추는 회사인가 봐요. 이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0.01이래요. 표준 편차가. 마침 0.01이면 이거
5개로 나누고 5개로 나누면 총 10 딱딱 들어맞게 아주 쉽게 예제가 되어 있네요. 자, 예제를 통해서 거꾸로 저는 문제 푸는 방법을 연습했어요. 평균이 이렇고 스펙은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0.1이면 3시그마를 그려줘요. 저는 이거 5칸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칸. 5칸으로 갖고 나눠요. 예, 한 칸에 0.01이죠. 근데 0.01이래요. 표준 편차가 1, 2, 3. 여기가 3시그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시그마. 1, 2, 3. 여기가 플러스 3시그마예요. 어떤 식으로 될 거냐? 99.7%가 이 안에 다 들어오는 전기분포. 이렇게 그려졌다고 봐요. 마우스를 그리는데 아주 좋은 퀄리티로 그렸네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 x바가 여기 똑같아요. 센터값도 똑같아요. 단순히 CP의 값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대비해서 여기에 분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평균이랑 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반쪽만 봐도 돼요. 전체 분포 대비 얘가 6시그마 밑에가 있죠. 3시그마라도 돼요. 전체 6시그마 분의 얘. 당연히 대충 봐도 1은 넘겠죠. 1이 넘겠죠.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니까. 분자가 10칸이잖아요. 분모는 6칸이었잖아요. 자, 6분의 10 계산해볼까요? 1.333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CP예요. CP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이 수식을 이해를 하면 공정능력지수를 거꾸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CP를. 공정능력지수 즉 CP는 자, 스펙이 범위예요. 뭐에 대해서? 3시그마에 대한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에 대한 우리 스펙의 넓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정 능력을 혹은 컨트롤 관리 한계를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스펙이 얼마나 충분히 넓으냐. 자, 충분히 넓으면 불량률은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우연 원인들만 구성되는 아주 안정적인 공정이 3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인데 스펙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벗어나가는 요만큼은 다 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 위험이 굉장히 높겠죠?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앞에 있는 그 궁감 모든 뭐라고 해야 되냐? 지수들 컨트롤 플랜도 눈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 한계를 그렸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불량률은 어떻게 됐지 99.7% 이게 다 연동돼서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려져요. 단순히 여기 공정 능력 지수가 한 1.33이래. 그럼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겠구나. 아니면 불량률은 어느 게 있구나. 탁탁탁탁탁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익숙해지시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다음부터 그냥 반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해를 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아이디얼한 케이스잖아요. 그냥 규격 중심이랑 평균의 중심이랑 맞아요, 딱. 근데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 보면 뭐 1.5시그마 시프트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평균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때 규격을 따로 조정해주지 않으면 규격이 이렇게 살짝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숏텀하게 벗어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예시를 한번 가져왔어요. 바로 평균이 이동했을 때입니다. 자, 어디로 이동했나요? 여기로 이동했죠? 다 똑같아요. 근데 이만큼 시프트 한 거예요. shift. CPK는 CP에다가 1-K 값을 곱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K 값은 뭐냐? 치우침도라고 해요. 치우침. 평균에서 치우침 경고. 대충 5분의 1이 치우쳤어요. 5분의 1이 치우쳤어요. 이게 치우침도예요. 1에서 빼주죠. 그러면은 1에서 빼놨으니까 0.8이죠.
0.8을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1.33 곱하기 0.8. 왜? 0.2만큼 취급했으니까 1 빼기 해준 거예요. 자, 이게 CPK예요. 자, 어때요? CP보다 CPK는 만약에 치우쳤을 때 항상 1보다 작은 값이에요. K값은. 그죠? 그럼 비율로 따졌을 때 어때요? 무조건 CP값보다 작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우침이 없는 상태, 아이디어란 상태는 CP값과 CPK값은 동일합니다. 근데 거기서 치우침이 점점 될 경우, 많아질 경우는 1회차부터 점점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CPK 값이 비율로 깎여요. 이해되시나요? 반복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 느낌 아실 겁니다. 양쪽 규격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했지만 한쪽 규격인 경우에는 반만 가지고 생각해요. 반만 가지고. 자, 규격이 상한이랑 하한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데이터가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작을수록 좋은 경우죠. 상한값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K값은 어떻게 해요?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르게 구하겠죠. 왜? 여기는 센터가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하지만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들어온 관계로다가 살짝 멈추었습니다. 8시 네 일찍 일어났네. 자, 공적 그 다음에서 제가 한쪽 극경은 솔직히 케이스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따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공정능력 유무의 판단 및 조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연동해서 계속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이 표를 보면 저는 그냥 감이 잘 잡혀서 자, CPK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K, CP가 1.67이 넘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6 시그마 하는 게 2.0 정도 되거든요. 공정 능력이 남아던데 이거 근데 되게 옛날 거라서 요새는 이렇지 않아요? 조금 더 이건 옛날 시대 한 90년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거보다 더 좋아졌겠죠. 우리는 이제 자도가 되면서 제품의 산포가 약간 커져도 걱정이 없대요. 관리의 간소화나 코스트 절감을 생각한대요. 검사 안 해도 되는 항목들을 빼라는 거예요. 0.67에서 1.33 충분하다 정도래요.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한대요. 자, 근데 1.0에서 1.33 1.0이 뭐예요? 3시그마 딱 맞는 거예요. 3시그마에 들어맞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근사하다. 공정관리를 야무지게 하여 관리 상태를 지킨다. CP가 1에 가까워지면 불량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할 때는 조처를 취한다. 99.7%. 1보다 낮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전수선별 공정관리의 개선이 필요로 한다. 자, 0.67보다 낮은 거 1시그마 이게 1.33 몇 시그마? 2시그마인가? 공정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품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품질의 개선, 원인을 추가해 긴급 대책을 취해야 한다. 규격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걸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을 잡으라는 거고요. 우리 공장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 감을 못 잡으니까 이런 조처나 판단 같은 거를 조언을 받으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공정 능력의 개선 방향이에요. Not accurate or precise. 정확하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다. 자, precise but not accurate. 정밀하나 정확하지 않다. 마찬가지죠. 정확하나 정밀하지 않다. 정확하고 정밀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는 거. 평균의 centralizing.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산포의 미니마이징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제가 그 예전 강의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평균의 센터라이징은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왜 쉬프팅 되는가의 원인. 되게 쉽다고 했어요. 현상 관리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산포의 미니마이징 쉽지 않다고 했죠. 어찌 보면 엔지니어링적인 게 돼야 돼요. 자동화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여기로 가는 게 개선 목표다. 이거 아마 Z 시프트 쪽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 CPK가 아니라 CPK 쪽 말고. 기술 부족인가 관리 부족인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둘 다 안 좋은 거. 불량이죠. 정밀도도 낮죠. 공정 관리도 안 되고 있죠. B 쪽은 기술은 좋아요. 근데 공정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C는 공정 관리 잘 돼요. 기계의 정밀도가 낮아요. 이거는 세계 최상급 수준에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미니탭 실습 이거는 미니탭을 돌렸을 때 공정 관리 등력 능력 지수를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직접 돌려보는 거를 이 컴퓨터에서는 못해요. 제가 미니탭이 안 깔려 있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미니탭 있는 컴퓨터를 카메라를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실습한 거예요. 미니탭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아시면 돼요. 자, 포텐셜에서 캐파빌리티는 1.44로 나왔고요. 오버럴은 PPK로 나오죠. 0.3으로 나왔어요. 저는 관찰된 거는 1.44지만 오버럴 한 거는 굉장히 낮게 나왔죠. 0.3으로. 그래서 이거는 observed performance라고 해서 ppm 레벨로 불량률을 나타내요. 그냥 이 데이터만 가지고. 그러면 26%. 아, 불량이 엄청 높네요. 불량률이. 여기가 스펙인데 이게 관찰 그 전체 오버럴하게 적용이 되면 롱텀하게 이 정도로 불량이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정력 지수가 안 좋은 케이스죠. 이건 조금 낫네요. 이건 화면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런 그래프와 데이터를 가지고 감을 잡으실 수 있으면 공정 능력 지수를 이해를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실습이랑 MSA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